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0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자, 굉장히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시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너무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제안을 했는데 항상 모든 걸 제안할 때는 내가 일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보도자료 쓰고 성명서 쓰고 그러니까 기자회견문 쓰고 오늘 전시회 카드뉴스까지 오늘 새벽에 다 만드신 카드뉴스 거죠? 만들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MBC 방송을 보도 다 봐야 거의 한 되고. 20번을 보면서 다 캡처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장면을 캡처를 해서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떤 기자회견이죠? 어떤 기자회견이냐면요. 채널A, 특히 채널A TV조선이 지금 재승인 보류 중이잖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류는 일종의 쇼일 뿐 재허가가 그냥 재승인이 될 것이 거의 99.99999%였는데요. 네. 저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미 유죄를 받아서 12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대법원 판결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거짓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가족까지 나는 위협하고 너의 전 재산을 정말 몰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가족을 구속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구속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사면 초과가 돼버리면 더 그렇죠.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문이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무서워. 고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렇죠. 몸에 하는 고문과 똑같은 고문을 지금 채널A 기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채널A 기자가 검찰이 그러지 않았는데 사칭해서 했는지 검찰과 짜고 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채널A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몰라. 쟤 혼자 한 짓이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황을 분명히 드러낼 때까지는 채널A는 절대 재승인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하면 이미 재승인 심사는 끝났고 그래서 무조건 재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과락도 아니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 심의 기준을도 발표했고 네. 심의 결과도 발표했어요. 심사 결과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불가능이 어디냐.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냐. 그렇죠. 그러니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뭐 법무부가 감찰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국정감사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건부 재승인이어야 된다. 무조건. 근데 그 조건이 아주 정말 세게 걸려서 시한부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허가 취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채널A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TV조선 과락이잖아요. 과락이니까.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를 묶어서 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채널A죠. 채널A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오늘 네.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4월 2일 오늘 이 네.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기자회견이 끝났겠지만 그렇겠네요. 그 광화문 근처 아시죠? 예. 거기서 채널A 이 협박 취재를 재승인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라. 네. 재승인 취소하라는 네. 기자회견을 저희와 함께 다른 시민단체들이 함께 네, 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할 테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3월 31일부터 지금 어제까지 4월 1일까지 MBC가 채널A의 협박 취재, 검언 유착 의혹을 단독 보도하고 있죠. 3월 31일에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조선일보도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31일 오후 9시 9분이니까 31일 MBC 보도 나간 직후죠. 직후에 그거 보고 바로 썼나 네, 보네. 바로 쓴 거예요. 이건 대박이니까. 심지어 보도가 말짱해. 네.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채널A 기자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내세워 이철 측에 유시민 비위 알려달라. 제목도 좋네. 멀쩡하게. 잘 뽑았네. 보통 타사의 MBC 같군요. 네. 보통 타사의 특종을 받아쓰지 않지만 이렇게 큰 거는 받아쓰기 마련인데 이렇게 이제 받아쓰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 MBC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들,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씨를 협박하면서 했던 말들을 충실하게 다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철 대표 지인인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도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조선일보답지 않게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 라고까지 썼어요. 조선일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아무튼. 네. 그런데 이 보도가 얼마 안 있어서 삭제된 겁니다. 아이고. 1시간 만에. 왜? 아이고 이게 또 친구 집에 불났는데 내가 바람을 불면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의리 그러면서 쓸 때는 생각 못 하다가 아이 밑에선 썼는데 위에선 이게 무슨 짓이야? 응? 우리는 지금 나름 의리가 있는데 이렇게 어른이 지그시 눌러주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가 9시에 이런 멀쩡한 기사를 썼다가 지운 다음에 밤 10시에 1시간 만에 갑자기 보도를 바꿨습니다. 작성 기장 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혼났어. 예. 신라젠 사건 보도 놓고 MBC 채널이 뉴스로 치고받다. 그러지 이렇게 공방으로 처리해줘야지 최소한 네. 이런 생각을 검사는 어디 가고? 거지.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소개를 구체적으로 안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예요. MBC 보도 내용 충실히 전하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까지 언급했던 그 전 기사. 검언 유착과 MBC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네. 혼나기는 동아일보 때문에 혼난 게 아니고 검찰 때문에 혼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네요. 그죠? 네. 검찰이 없어졌어. 검찰이 어머 걱정을 하셨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쏙 빼서 동아일보와 MBC의 공방으로만 처리했다. 네. 그러면서 채널 A와 검찰 측의 해명 및 반박으로 내용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지우고 다 지웠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당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를 채널 A와 검찰 양쪽에게 다 혼난 건 사실이군요. 네. 진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제가 그 MBC 보도를 어제 저녁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진짜 이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사면 초과다. 그렇죠.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버렸어. 방법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버렸고 검찰에서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양쪽에서 채널 A에서도 검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버려버렸는데 정작 아무도 그걸 누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최강시사 KBS의 그 최강시사에서 라디오. 뭐지? 김경래 기자. 네. 우리 회원 김경래 기자님의 저희 오랜 회원 김경래 기자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서 그 MBC에서 계속 제보하고 있는 그 지인 있잖아요. 이철 측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지인을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MBC에 제보한 그분이요? 네, 제보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음성 변조를 해서 이제 전화로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의 의심처럼 이제 확인하려는 과정을 거치니까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이제 회사에 동아일보 채널 A 회사까지 가서 그 녹취 음성 파일까지 들었고 그걸 들으니까 자기가 그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와 너무 이제 똑같아서 그리고 그게 아마 MBC PD수첩에서 나온 그 목소리와 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그 검사가 진짜 맞는가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PD수첩이 또 잘한 거죠. 아니 근데 이 사건을 PD수첩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건 아세요? 이거 그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왔는데 해당 기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PD수첩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PD수첩이 이건 우리가 다루기엔 너무 단건이야 해서 이거 뉴스에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던져줬대요. 큰 실수하셨네. 아니 실수는 아니고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덩어리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요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대박 터졌는데.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하나가 오늘 최강시사에서 핵심이에요.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참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채널A 측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윗선 간부들도 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 또 윗선 간부를 같이 만나자고 한 것을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제 녹취 파일에도 있는데요. 채널A 사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일은 채널A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제보자가 주장을 제보자에 하고 따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김재호 사장이 네. 여기에 지금 연루가 돼요. 안다. 잡았대도 소용없대. 이게 그쵸?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 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이 기자만을 그냥 계속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건 진짜 수사가 필요한 네. 진짜 이거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채널A의 해명이요. 이게 그냥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을 넘어서 맞지가 않아요. 이상해. 정합성이 없어. 앞뒤가 안 네, 맞아. 왜냐면은 일단 뭐 이거는 기자 개인의 문제로 약간 돌리는 듯한 그런 그런 식으로 해명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미 대표님이 읽어주신 이 지인의 입장이랑 어제 MBC 보도로 이미 반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MBC가 그것도 반박을 했죠. 네네. 네.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네. 그 문자 이미 막 문자에 12일 전에 이미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우리는 언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23일에 알았대나? 그런데 그게 채널A의 그 해명이죠. 앵커멘트였거든요. 그런데 MBC가 그 지인이 보여준 문자를 보면은 이 12일 전에 이미 위치계 다 보고했다. 상담 네. 보고했다. 그 기자가 직접 쓴 굉장히 문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다. 네. 윗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났어. 그리고 또 하나 이철 씨 측이 먼저 접근을 해서 플리바게닝을 어디서 시도했다.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소리야.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약간 웃긴데 그것도 MBC 보도로 네. 어제 보도로 이미 어느 정도 반박이 됐는데 사실 음. 그런 거로 다 떠나서 일단 지금 MBC 보도가 근거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녹취 음성이랑 음. 기자가 보냈다는 실제 문자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의혹 보도들이 너무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들이 항상 있는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빼박이죠. 예. 아이고 난 사실 어제 조금 걱정했던 게 MBC가 뭐 이렇게 약간 함정 네, 함정 그 취재. 취재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채널A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MBC가 어제 그 방송에서도 우리는 그 본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만을 방송에서 사용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바깥에서 그 둘이 만나는지만 확인했을 뿐인데 그걸 무슨 대단한 함정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예. 사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서 그 그러니까 말을 해줄 필요조차 없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모든 걸 알겠어. 근데 그 녹취 음성이랑 그 문자들을 보면요. 이건 누가 먼저 접근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 자체를 어떻게 부정할 건데? 네. 자기. 그 문자 자체, 그 음성 자체가 네. 이건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소비행기 그렇죠. 나와 있고 해서 다 알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죠. 가족 들먹이고 압수수색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이거 확실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요거에 집중해서 해명을 하시라고요. 다른 거 해명하지 마시고. 해명 안 해도 돼. 됐어. 수사 들어갈 테니까 그냥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로서 네. 이런 협박 취재 음. 이런 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없어요. 권한이 조사권도 없고요. 그 그럼 자료를 설명을 달라고- 요구할 그건 할 수 권한. 있죠. 아. 근데 또 와가지고 햄털털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아일보가 그런 거 채널A가 너무 잘해서 이번 심사가 이렇게 잘 나온 것도 걔네가 이 PT의 왕인가 봐요. PT와 그 죄송하다는 그 굽신굽신 이런 걸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요. 근데 그거 잘한다고 방송이 좋아야지 그거 잘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조사를 해봤자 그렇게 할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선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승인 심사단이 보류 중이고 네. 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계획 같은 거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빨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아니면은 뭐 인정하는 거라든가 설명 자료를 갖고 와라. 안 그러면 계속 보류할 수밖에 없다. 재승인 심사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그거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그 이행 조건 법적으로 처음에 심사 이렇게 하겠다 했고 그 심사가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걔네 그 채널A에게 듣는 것은 뭐 공적 책임에 대한 이행 조건을 좀 더 상세히 보완해 와라. 요거였잖아요. 그것만 받으면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제 말은 그 합법적이고 충분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그땐 중단시켜야 된다. 허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건부로 걸어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MBC가 이번에 참 큰 건 하나 터뜨렸고요. 이게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MBC가 그 채널A 앵커가 뉴스 끝나면서 해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왕종명 앵커가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채널 A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저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계속 후속 보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좀 웃기죠. 엄청 자신감이 있는. 제보자가 다 넘겼다잖아요. 네. MBC. 그리고 그 앵커님은 상당히 놀란 것 같더라. 그걸 하실 때 상당히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기고스 이야기 들어갈게요. 코로나 검사 범위 변경이 총선 때문이라고요? 라는 진짜. 제목입니다. 배 소리가 되게 다 웃겨요. 나온다 정말. 네. 근데 이건 진짜 코미디야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TV조선은 진짜 날려야 돼. 진짜 나는 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활동가 전 활동가면서 지금 이사인 분의 그 추도식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밥은 또 하루 종일 못 먹어서 완전히 다운돼 있었어요. 그런 밤에 이거를 이제 초안을 읽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3월 30일에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이 분이 말을 한 거예요. 최대집 회장의 선배님이시죠. 선배예요? 네. 난 그건 잘 몰랐네. 의사협회장이잖아요. 연배가 이제 그런가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 정부가 지금 아마도 총선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심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있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사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자, 정부가 지금 총선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대충대충 한다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욕합니까 지금. 그러게요. 근데 이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해. 우리 정부가 바보야? 그럼 진작에 검사를 대충대충 했어야지. 네. 자, 아니, 노환규 씨가 그럼 근거를 말했을 근거가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근거가 지난 3월 2일에 개정된 사례 정의에서 검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구로 바뀌었다. 이게 잘 말해야 돼요. 뭔 축소하는 소리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구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통계들이 지난 3월 12일 기점으로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당히 모호하게 말을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본인도 확신은 못 하고 있어. 약간 조선일보 느낌인데. 뭐 카더라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아류이신 어.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죠.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잇는 문구로 바뀌었다. 진짜 이거 가지고 뉴스공장 나가야 되는데 요즘 뉴스공장이 가짜뉴스 전담반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선거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네. 없어서 김어준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그런 류의 얘기 제보해줘야 정보인데. 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 사실을 말해봅시다. 3월 2일 정부 발표는 검사 대상자 축소가 아니라 전략을 바꾼 건데요.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자와 2차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격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의 그 정부의 검사 대상을 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네. 노환규 씨는 도대체 무슨 통계가 공개 안 됐다는 건지 말을 안 했잖아요. 아까 그쵸. 말하면 근거가 없어요, 좀 그건. 통계들이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좀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통계 이걸 자체도. 팩트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을 보면요. 정보 비공개도 그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 관련한 임상 정보나 통계는 일선 의료진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입력하고 있는데요. 슈퍼 전파가 시작된 31번 확진자 이후에는 진단과 치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면서 현장에서는 정보들을 정리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공개할 정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뭘 비공개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근데 수가 아무튼 없네. 너무 애매하게 말해서 네. 우리도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관련 팩트 체크 보도가 또 마침 YTN에서 오늘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YTN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는 정말 국민 전체가 오늘 저 오면서 약간 서울시장의 그 서울시장 교육청 막 다 모여서 막 대대적으로 말하는 그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걸 들으면서 진짜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모든 사업을 다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여기에 지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모두 다 국민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한마디도 잘못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더 큰, 더 심각한 공포감과 경제 위축과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 방송은요. 정말 전 국민이 볼 수 있잖아요. 종편은 우리는 막 종편 약간 우습게 보지만 진짜 전 국민이 특히 많은 지상파야. 어르신들이 다 보는 지상파라 똑같은 사실상 지상파예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에서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협회 전 무슨 패널이래요. 전문가가 의사가 그것도 그냥 막 의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부가 지금 일본처럼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선거 때문에. 네. 너무해 진짜. 이런 말을 말이야. 함부로 뱉었어요. 정말 뱉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전문가라는 권위를 부여해서 방송에 앉혀서 나팔수로 막 하게 하는 이 종편. 이게 있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2020년 3월의 상황, 3, 진짜. 4월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것들 취소시켜야 됩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취소시키는데 취소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괴롭혀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어제 이 기고스 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종편 시사 토크쇼는 유튜브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유튜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가세연 이런 데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임상 정보를 틀어주고 주질 않는다. 비공개하고 있다. 이거 똑같죠? 똑같은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네. 그리고 근데 그런 주장을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심각한데 이게 왜 의사가 그런 주장을 하냐고. 제발. 의사라는 사람이. 그걸 보시는 시청자분이신 거지. 이 노한규. 아니 이 전도사님. 말을 종편에서 해서도 그러니까 종편에 하더라도요. 의사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막 어중이떠중이가 했으면요. 좀 덜해요. 근데 이게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2중 3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징계 내려야 그리고 됩니다. 그 진행자나 다른 사람들 이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물어나 보든가. 네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혹시 몰라서 좀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정확하게 요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미 언론사들한테 팩트체크를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YTN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가 친절하게 또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이제 아시아경제 기자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저희한테 바빠서 보도는 못 내고. 메일을 보내주셨어. 답변을. 어. 우리 이런 거 잘 못할 수 있거든. 빠르게. 우리 또 오늘 지금 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손이 모자라잖아. 모자라죠. 그래서 힘든데 그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걸 보고 감동 먹었어. 야 진짜 우리가 아무리 기자들 욕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의 있게 괜찮은 사람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분이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팀도 아니에요. 네. 그 아시아경제 그 최대열 기자라는 분이 자기는 그냥 전달받은 것 같아요. 나는 코로나19 쪽 취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메일이 와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개인으로 이메일 보냅니다 하면서 팩트체크를 해주신 거죠.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YTN과 아시아경제 팩트체크에 의하면 일단 그런 코로나19 관련 임상 정보와 이런 통계들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임상위원회는 일단 정보를 혼자 틀어지고 독점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상 전문가는 다 들어와 있어. 심지어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일선 그렇지. 의사들까지 다 모여야 이게 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껴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중앙방역대책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이런 데하고는 완전 별개의 조직, 의사들의 조직이에요. 의사들의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도 아니야. 그럼 노한규 전 회장은 왜 거기에 못 들어가셨을까? 들어가 놓고 지금 봐놓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 그건 알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없네.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관련 임상 정보와 통계들을 전부 다 속속들이 모으고 있지 못하대요. 왜냐? 네. 그 정보들은 결국 일선 정보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병원마다 입력 체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장의 의사들이 다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바빠서 입력할 여유조차 없대요. 입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수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나중에 할게요라고 발표를 해놨어.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정보를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자 갑시다. 댓글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 댓글 보다가 좀 전에 팍 웃었는데 봉우 씨 심각한 얘기하는데 제가 웃었는데요. 힘님께서
세계일보 내용 전하시다가 대표님의 폭풍 분노 듣던 중 신문사 하면서 그따구로 일을 할 거면 진짜에 이어서 구독과 좋아요가 아 편집의 묘미죠. 이거. 팟빵으로 들으면서 퇴근하던 길에 빵 터졌습니다. 편집의 묘미. 편집명 아, 욕했나 그때? 내가 보기엔 저 욕 모르고 안 한거 하셨죠? 아니야? 아니요. 알고 했어? 일부러 한 거. 일부러 진짜? 편집의 묘미를 준 것이죠. 아. 예. 자, 김야옥님. 적폐가 널리고 널렸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언론 적폐도 일이 못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 재밌네. 돈워리님께서 굿 네. 콘텐트. 이보다 감사합니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네. 쌩쌩님, 와우, 민원연이 채널A 재승인 반드시 막아주시길. 채널A TV조선 없어져야 시골 노인네들이 덜 세뇌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큰일 났네.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즘은 그리고 노인들만 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층들도 많이 보고 요즘 또 트로트 때문에 또 너무 열심히 다들 보시잖아요. 도시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없애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컨텐츠가 이런 엉망인 컨텐츠가 안 나오게 딱 틀어주는 그 방법을 우리 진짜 고민해야 돼. 한 방에 보내버리면 가장 좋지만 안 가면 우리도 플랜 B, 플랜 C 네. 다 있어야 돼요. 못 보내면 네, 귀찮게라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맞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예. 또 법은 법이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 그 편집의 묘미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요? 그러네요. 로버트 칼라일님도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아로미 대표님의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듣다가 그때 좋아요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자, 안다미로님, 채널A 승인 취소를 극적으로 하려는 빅피처. 이 정도 녹취면 기자연합이나 노조 이런 데서 그 기자 아웃하라고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는 어차피 검찰에서 뭉개버릴 거니까 하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채널A는 승인 취소, 검찰은 어쩌죠? 이 사람들은 무상급식 먹게 해야 되나?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분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을 이렇게 떨리게 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협박했는데 왜 감옥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냥 그러면 사람이 협박을 진짜- 해도 벌을 받는데 기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자들 다 완전 미쳐 날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면. 이게 그렇죠. 가능한 진짜. 사회라면. 다 이렇게 하죠. 이거 봐주고 네.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노란색 메모지님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문득 든 생각인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 시간으로 예약을 했던 건 아닐 테고 그 시간까지 야근을 하셨던 거구나. 고생들 많으시다 그랬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 일했습니다. 이봉우 팀장하고 저하고. 왜냐하면 장례식장 갔다가 빨리 발표는 해야겠고 뭔가 검토 발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밤 10시 넘어서 발표하더라도 텔레그램에는 올리면 안 되겠네요. 약간 실례인데 그죠? 밤 10시 넘어서. 아무튼 근데 우리는 발표하기로 한 날을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11시에라도. 되도록이면 어제는 또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미련 곰탱님 요새 업무로 본인도 엄청 힘드시다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왔다. 이분이 지금 학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청, 구청의 불시 점검 등등 이러다가 코로나로 병 걸리는 것보다 정신병이 먼저 걸릴 것 아이고. 같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듣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언제쯤이면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적으면서 내용 후기를 적을까요? 유유하셨어요. 네. BW 팀장님 혼나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거 NG인가 보죠? 네, NG입니다. 제가 올려주셨어요. 자꾸 처장님이라고 네. 불러서. 저도 처장, 저 방송에 나가서 사무처장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저 조금 생각이 난 거야. 저기 죄송한데 생방송인데 저 사실 대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깥에서 작가분들이랑 그 PD는 얼마나 민망하겠어. 막 사색이 된 거야. 내가 나와서 내 잘못이다. 내가 대본에서 그걸 내가 다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해준 거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그래서 그냥 그런 일도 은근슬쩍 있었습니다. 넘어갔어도 될 뻔했는데. 아니 근데 또 신미처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직도 아, 대표 그렇지. 사칭하고 다니네. 아, 그렇지. 처장 사칭하고 다니네. 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제가, 미련곰탱님 힘내시고요. 네. 아, 참 걱정이 되네요. 예, 다 잘 그러면- 풀리실 거라 믿습니다. 네, 참읍시다. 참고요.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가가지고 좀 화 좀 이렇게 확 한번 지르고 오겠습니다. 자, 팟캔몰에서 15,000 캐시 네. 후원해 우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현찬 아빠님도 5,000 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캐몰에서 하시면서 뭐 사면서 우리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는 네, 그런 거라면서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찬 아빠님 5,000원 캐시 후원해 주시면서 정기 후원자 가입했다. 진짜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털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의 회원이 너무 고마운 게 한 표? 너무너무 한 표가 뭐야? 아, 나 국회의원 나왔나? 차장이? 전 안 나갑니다. 아, 네. 해명하겠습니다. 네, 해명합니다. 찍어야겠네. 이미 지금 후보 명단 다 발표됐는데. 우리 집에서 한 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회원이 너무 고마운 게요. 솔직히 요즘 너무 다들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사실 후원금 줄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던 거 다 빼고 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불안하고요.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많이 좀 민원연 챙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시작해 볼게요. 미디어 탈곡기래. 그러면 뭐지 이게? 기고스. 기고스. 예. 그렇게 우리 모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코로나19에서 국민 한 사람이라도 허투루 희생되지 않게 하도록 다 살아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잠시만요. 공포감도.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네. 예. 그럼 바로 저희가 또 그 답신 드릴게요. 아니, 처자니까는 이거 왜 화면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게 안 커지냐 왜? 안 커져. 나를 무시하지 마. 자,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자, 내가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편집점이 너무 여러 개다. 편집점 이보고 때문이지 뭐야. 계속 뻑하면 박수 치고. 가방 들고 가셔야죠. 내가 막 좀 무거우니까 들고 나와. 엄청 무겁습니다. 무기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 노트북하고 가방하고 책하고 막 이것까지 있으니까.